네, 국민연금은 65세 이상이라야 나오고 은퇴는 대략 60세 전이고 그 사이에 어찌하나요? 그리고 100세 시대인데 또 그 이후에는 어찌합니까? 네, 주택연금이 답이다. 자, 이런 얘기가 있고 주택연금 가입자가 계속 늘어나고 있다는데 오늘은 이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남영우 키움에셋 플래너 팀장 연결합니다. 팀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주택연금이 무엇일까? 이 주택을 담보한 주택담보대출도 있고, 뭐 민간 영모기지론도 있고, 주택연금은 어떻게 다른가요? 일단은 주택연금이라는 것부터 안내를 네네. 드릴게요. 집을 소유하고는 있지만 소득이 부족한 어르신들이 있을 거예요. 네. 그래서 평생 또는 일정 기간 동안 안정적인 수입을 얻을 수 있게 마련된 혜택이고요. 아, 그리고 집을 담보로 맡기고 자기 집에 살면서 매달 국가가 보증하는 연금을 받는 제도를 말합니다. 네. 만 60세 이상이 대한민국 국민이 소유주택을 담보로 맡겨야 하고요. 네. 평생 또는 일정 기간 동안 매월 연금 방식으로 노후 생활 자금을 지급받는 형식이죠. 네. 이 주택연금에는요, 세 가지 혜택이 있는데요. 예. 일반 연금이 있고, 그리고 우리 집이 있는데 부채가 있는 경우가 있잖아요. 예, 예. 그래서 주택담보대출 상환형 주택연금이 있고요. 네. 그리고 만 40세 이상이지만 아직 60세가 안 되신 분들을 위한 주택연금 사전 예약 보금자리론이란 것도 있습니다. 예, 예. 그리고 주택연금을 개시를 할 때 일정 금액이 아닌 1억 5천 미만의 주택을 가지고 있으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네. 그런 분들을 위한 우대형 주택연금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상품이 있군요. 자, 네. 그런데 주택연금 인기가 점점 높아지는 모양이죠. 지금 가입자가 얼마나 될까요? 현재 가입자 수는 약 7만 명에 이르고 있고요. 네. 평균 연령은 72세로 평균 월 지급급은 101만 원입니다. 네. 그리고 이 평균 주택 가격이라고 내가 내 집을 담보로 맡겨서 연금을 받는 거잖아요. 네네. 그래서 평균 주택 가격은 약 3억 원입니다. 일반적으로 3억 원을 집이 있으신 분이 70세라고 하시면 100만 원 정도 받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죠. 네. 자, 이렇게 주택연금에 가입하는 사람이 많은 이유. 지금 팀장님께서도 이게 전문가의 입장에서도 가장 확실한 노후 보장책이라고 보시는 것입니까? 사실 가장 중요한 노후 보장은 국민연금이겠죠. 네. 근데 국민연금은 사실상 65세 이후에 나오고 그렇습니다. 또 이제 저희들이 상담을 하다 보면 연금은 마련하지 않고 우리 자녀 결혼 자금, 교육 자금, 그리고 부모님 모시다 보니 내가 남는 건 집밖에 없어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 연금이 준비되어 있는 거는 65세나 나오는 국민연금밖에 없죠. 네. 그래서 노후 준비의 새로운 대안으로 마련된 게 바로 주택연금이에요. 또 하나로 이 집을 담보로 갖고 있으면 우리 자녀분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죠? 뭐 상속을 받을까? 뭐 하는 생각. 그 부분은 되게 좀 좋은 생각이고요. 내가 사업을 시작을 해야 되는데 돈이 없어요. 부모한테 좀 그걸 담보로 사업 자금을 얻으려고 그러겠죠. 그렇죠. 은행에다가 맡기고. 네, 부모님 집이 있으니까 이거 좀 대출 받아서 사업적으로 좀 쓰면 안 될까요? 집이 있더라도 안전하지가 않네요. 그렇죠. 아, 그래서 아예 주택연금을 개시를 해버리고 네. 안정적인 노후 자금을 확보하기 위해서 네. 그래서 주택연금에 관심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네. 지금 제도로 보면 부부 가운데 한 분은 60세 이상이어야 되는 거죠. 네네. 자, 그런데 이 60세도 너무 늦다. 왜냐하면 은퇴를 더 빨리 할 수도 있고 또 오래 그렇죠. 살아야 되니 오래 사는 그런 추세니까. 그래서 정부가 좀 개선 방안을 내놓는 모양이죠. 앞서서 앵커님도 얘기하셨다시피 국민연금이 65세에 나오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 고령자의 생활 안정을 돕기 위해서 55세로 낮추는 그 법안을 올렸는데요. 네. 직장인들의 평균 은퇴 시기가 55세입니다. 네. 그러면 55세 때부터 국민연금을 받을 65세까지는
소득 공백기라고 얘기를 많이 하는데요. 네. 그럼 그동안 또 다른 일을 한다거나 네. 안 그러면 일을 못하니까 생활이 어려울 수가 있죠. 네. 그래서 이 주택연금을 60세가 아닌 55세로 낮추자라는 법안이 나오는 거죠. 네. 그런데 많은 어르신들 가운데는 주택담보대출을 받아서 또 이렇게 생활비를 쓰면서 노후 생활을 하시는 분들도 많이 봤는데, 자, 네. 주택연금은 이런 주택담보대출과 비교해서 뭐 어떤 장점이 있습니까? 일반적으로 모기지론이라고 하죠. 네. 주택을 담보로 대출을 받게 되면, 네네. 근데 가장 중요하게 여겨야 될 게 주택담보대출은 금리의 연동성이 있고 아, 주택 가격의 하락에 영향을 받습니다. 네네. 첫 번째 금리 변동이라고 하면 금리가 갑자기 올라가 버리면 네. 은행에서는 대출을 해주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대출 이자를 더 많이 내라. 그래야 되겠죠. 돈을 못 내니까 그러면 부분 상환을 해라. 아, 그러니까 돈을 내야 되는 거예요. 아. 주택값이랑 상관없이. 상환을 못하면 집을 뺏길 수도 있고. 그렇죠. 아, 그런 경우가 발생이 되고요. 네. 집 가격이 갑자기 하락을 했을 때 예. 똑같이 나는 당신에게 3억 원에 해당되는 집에 대해서 대출을 해줬는데 지금 2억 원의 집값이 떨어졌으니까 네. 1억 원을 상환을 해라. 아, 이렇게 될 수가 있죠. 예. 하지만 주택연금의 경우는 한국주택금융공사가 주택연금 지급을 보증하기 때문에 안전성과 신뢰가 확보돼서 인기가 많은 거죠. 아, 같은 역모기지론의 성격인데 주택공사, 즉 정부가 보증한다는 거죠. 그렇죠. 아, 국가가 보증을 하니 평생을. 주택 가격에 내 평생을요. 네. 그래서 집값의 상승 하락에 영향을 안 미친다는 거죠. 네. 이래서 많은 호응을 얻고 있는 주택연금. 자, 어떻게 가입해야 되는지 가입 기준을 좀 자세히 설명해 주시죠. 네, 주택 소유자 또는 배우자가 만 60세 이상이어야 되고요. 네. 그리고 대한민국 국민이어야 된다는 게 가장 중요한 점입니다. 아, 외국인이 혼자 사는 경우나 그렇군요. 부부 모두 외국인인 경우에는 가입이 당연히 안 되겠죠. 네. 그리고 우리가 서울시 지역에 있는 아파트들이 9억 원 초과하는 아파트들이 많아요. 많죠. 실거래 네, 그래서 가격이. 네. 9억 원까지만 주택연금을 허용을 해주고요. 네. 중요한 거는 실제 이 주택에 거주를 하고 있는지를 살펴봅니다. 아, 네. 그리고 네. 그 다주택자의 경우는 그러면은 해당이 안 되나요? 다주택자의 경우는 네. 결국은 1주택으로 만들어야 돼요. 네. 그러니까 9억 원 이하의 주택을 얘기를 드린 건 만약에 3주택자가 3억 원씩 하면 9억 원이죠. 네네. 그러면 나머지 두 주택을 1주택으로 만들어야 됩니다. 아, 2주택인데 이게 뭐 13억이었다. 그렇죠. 그러면 1주택으로 만들면서 9억 원 이하로 만들어야 돼요. 아. 그런데 또 한 가지가 이 9억 원 이하라는 데 많이 걸리잖아요. 네네. 실제 집값은 그것을 훨씬 넘을 수가 있으니까. 아까 60세에서 55세로 낮추는 방안이 추진된다는데 이 가격과 관련해서는 또 어떤 개선책이 나옵니까? 네, 개선책이 나오고 있는데요. 네. 현재는 시가 9억 원이었지만 네. 앞으로는 공시지가 9억 원으로 바뀔 예정이에요. 아, 그러면 일반적으로 현재 시가는 공시지가의 약 30%를 더한다고 얘기를 합니다. 네. 거꾸로 현재 시가가 9억 원이다. 아니 그냥 시가가 한 12억 원이다 하면 공시지가는 30%를 차감합니다. 네. 그러면 약 한 8억 정도 되는 거죠. 네. 8억 4천에서 5천. 네. 그러면 주택연금을 개시할 수가 있는 거죠. 자, 일각에서는 이왕 주택연금을 가입하려면 빨리 신청을 해야 한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 이건 네네. 어떤 이유에서 그렇습니까? 이 지급 산출 기준 때문에 그런데요. 예. 주택연금 지급 산출은 집값 상승률, 이자율 등을 반영하기 때문입니다. 네. 저출산에 따른 인구 감소로 주택 가격이 하락할 가능성이 있겠죠. 네. 인구가 없으니까 주택이 남을 수가 있잖아요. 네. 그럼 주택이 남는다는 건 주택 가격이 떨어진다는 얘기죠. 그래서 주택 가격이 떨어지기 전에 연금을 개시하면
연금 개시하면 주택 가격의 하락과는 상관없이 내가 지급받는 금액은 평생 받을 수 있기 때문이죠. 네. 자, 주택연금도 따져보면 대출의 일종인데 저금리가 만약 계속된다면 주택연금에는 영향이 없습니까? 주택담보대출에는 영향이 아까 많이 좌우됐는데. 그렇죠. 네. 아까 금리가 오르면 음. 일부 상환을 해야 된다고 했었잖아요. 네. 하지만 금리가 오르더라도 기존 가입자, 주택연금 가입자들의 월 지급금 변동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약정한 그대로 그 조건 네. 그대로 평생을 간다 이거죠? 네, 그 금액을 평생 주니까 안정성이 있는 거죠. 자, 가장 궁금한 게 매월 어느 정도 연금을 받을 수 있는지 아까 대략 말씀을 하셨는데. 네, 현재 평균 기준을 얘기를 드린 거고요. 네네. 받고 있는 분들의 그리고 주택 가격 3억 원 주택이라고 하면 만 70세가 매월 89만 5천 원을 받습니다. 네. 이 금액은 3억에 연간 3.6%의 이자를 받는 것과 비슷한데요. 네. 일반 수도권의 오피스텔 투자 수익률이랑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자, 잠깐 또 한 가지 추가 질문을 드리면 배우자 중에 한 명이 사망할 당시에는 그게 생존 배우자한테 넘어가게 됩니까? 어떻게 됩니까? 자식한테 가는 것인가요? 생존한 배우자한테 연계가 돼요. 승계가 됩니다. 이혼한 경우에는 또 어떻게 됩니까? 이혼한 경우에는 이혼한 배우자는 주택연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 상황에서 어떤 가족들의 동의 여부가 또 문제가 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경우는 어떡합니까? 동의 여부랑 상관없이 배우자는 어쩔 수 없이 못 받고요. 네. 그리고 또 혹시라도 재혼을 할 수도 있잖아요. 네네. 재혼한 배우자는 주택연금을 또한 받을 수 없고요. 네. 그리고 혹여라도 주택연금을 받다가 부모님이 사망을 하셨어요. 네. 그런데 내 주택가격보다 부모님이 받은 주택연금이 훨씬 많았습니다. 네. 그러면 일반적으로 은행에서 받는 영모기지로는 부모님 이만큼 받았으니까 너희가 더 돈을 내야 되지 않겠느냐. 네. 이렇게 되지만 주택연금은 채무가 없어집니다. 채무가 없습니까? 네. 그러면은 부모가 주택연금에 가입해서 그 돈 이상을 쓰고 돌아가실 수도 있고 아니면 네. 거기에 못 미치게 쓰고 돌아가실 수도 있는데 이 경우에 따라서는 어떤 처리가 네. 있어야 됩니까? 그 부분 많이 궁금해 하시는데요. 예. 집값이 3억인데 부모님이 받았던 연금 총액은 2억 원이었다. 네. 그러면 1억 원에 해당되는 부분은 자녀에게 상속이 됩니다. 그렇습니까? 네. 차액이 상속이 되는 것인가요? 네, 차액이 상속이 됩니다. 그러면 집을 상속하는 거는 가능합니까? 집은 당연히 국가가 가져가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데 많은 부모들 중에는 그래도 내가 어렵지만 집 한 채는 자식에게 넘겨줘야지 이런 생각을 많이 가지고 있는데 네. 주택연금에서는 이것이 가능하지는 않군요. 영모기지로는 은행에서 하는 것과 주택연금에서 하는 것 모두 주택은 국가가 갖고 가나 은행이 갖고 가거나 그렇게 됩니다. 네. 자, 주택연금 평생 동안 내 집에서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고 안정적으로 노후 자금을 받을 수 있다 이건데 주택연금이 과연 얼마나 지속될지에 대한 우려들은 다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만약에 주택연금이 이렇게 인기가 있고 이런 것들이 담보주택이 시장에 쏟아져 나올 경우 상당한 네. 손실을 볼 가능성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게 이번에 보고서가 나왔는데요. 네. 연금 연금 산정을 위한 주택 가격 상승률 전망치가 지나치게 높다는 평가가 나왔습니다. 네. 그래서 2044년 앞으로 한 25년 뒤에 정부가 약 8조의 재정 부담이 생길 것으로 연구 결과가 나왔는데요. 네. 하지만 주택연금을 수령하는 분들은 국가가 보증을 해준다고 되어 있잖아요. 네. 그래서 정부가 그 부채에 대한 부분은 떠안는 거고 네. 주택연금을 수령하는 분들은 아무 영향이 없다는 거죠. 네. 지금 본인이 가지고 있는 주택이 계속 상승할 가능성이 있는 지역에 있을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은 것일 수도 있고 자 주택연금과 관련해서 주의사항이 있다면 그리고 이런 분은 굳이 주택연금에 들지 않아도 좋겠다는 그런 어드바이스를 좀 해주시죠. 끝으로.
주택 가격이 계속 상승할 지역에 있는 분들이라면 네. 주택연금을 당장 시작하는 것은 좋지는 않아요. 예. 왜냐하면 주택연금을 시행하고 주택 가격이 상승을 해버리면 반영이 안 돼 버립니다. 네. 그래서 주택 가격이 상승하는 지역은 미뤘다가 주택연금을 신청하는 게 좋고요. 네. 그리고 일반적으로 주택연금을 시행을 하시는 분들은 그 국민연금 공백기가 있는 분들이 많이 신청을 하시는 분이라서 네. 다른 연금 소득이 있는 분이라면 네. 예를 들어서 오피스텔이라든지 예, 다른 예. 월세가 있다든지 예. 아니면 사학연금, 군인연금으로 인해서 소득이 많으신 분들 네. 이런 분들은 굳이 주택연금에 가입하실 필요는 없겠죠. 네. 부동산 시세를 오히려 지켜보는 게 나을 수도 있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남영욱 키움에셋 플래너 팀장이었습니다.